경영인문학처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인문학처세술은 역사 속 지혜와 사례를 통해 현대 사회의 기업, 경영과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난번에는 중국의 경제위기 북한처럼 되어갈까,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제제재, 경제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유럽의 경제 몰락과 미국의 성장,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여 이를 글로벌 맥락에서 비교하며 논의가 진행됩니다. 2023년에 발표된 대한민국의 1인당 GNI는 33.745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율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의 1인당 GNI가 크게 변동하지 않고 횡보했다는 점은 우려의 목소리를 낳습니다. 2017년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주춤해지며 이러한 상황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역사를 되돌아보며 2000년대 초반의 급격한 성장과 이후의 성장 둔화를 비교합니다. 2000년 이후 대한민국은 IT 혁명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빠르게 성장했으나 최근 몇 년간은 중국과의 경쟁, 반도체 및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 혁신의 더딘 진행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치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G7과 같은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탈리아와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글로벌 경제에서의 리더십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10년대 이후 미국은 IT와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향후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이 논의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성장의 모멘텀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주하며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전략적 고민을 촉구합니다. 이 영상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에서 일어난 변화와 특히 미국과 유럽 사이의 경제 격차 확대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0년 이후 기술과 플랫폼 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이 국제 경제에서의 지배력을 크게 확대하면서 그 결과 일부 미국 기업들은 프랑스 전체의 시가총액을 초과하고 한국 코스피 시장 전체보다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 발전이 주도한 경제 변화의 한 예로 미국의 경제적 우위가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GDP 추이를 비교해보면 2008년과 2010년 사이에는 두 지역의 경제 규모가 비슷했으나 이후 미국의 성장률이 유럽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미국의 성장률은 82%에 달하는 반면 유럽의 성장률은 6%에 그쳤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사이의 경제력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유럽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미국의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 국민들 사이에서 상대적 빈곤감을 증가시키고 미국으로의 이민을 고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유럽과 미국 사이의 라이프 스타일 격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수준이 정체되었다고 느끼며 일부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은 유럽 여행이 점점 저렴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인들 사이에서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10년 이후 미국과 유럽 사이에 벌어진 경제적 격차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가 양지역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경제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구합니다. 유럽은 과거와 비교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5년간 유럽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저성장에 빠져 평균 임금 증가율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2020년 이후의 경제 상황은
유럽에 더욱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명목 임금의 상승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임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유럽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불만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적 쇠퇴는 소비 지출의 감소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소비 지출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이의 감소는 경제 성장률을 더욱 둔화시킵니다. 유럽인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과감한 소비를 꺼리게 되었고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원 덕분에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경제 쇠퇴는 단순히 숫자와 통계의 문제를 넘어서 유럽 국민들의 생활 방식과 세계에서의 입지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앞으로의 경제, 정책과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또한 글로벌 경제의 미래 구조와 권력 분포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주력하고 교육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임금 상승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유럽 사이의 경제 격차 확대는 단순히 경제적 이슈를 넘어서 글로벌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국가들이 국제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적응하고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미래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유럽이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고 재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구조적 개혁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 내에서 새로운 역할과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디지털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의 증가, 교육 및 보건 시스템의 문제, 인프라 투자의 부족 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신흥 경제국들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미래는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 등 신흥 경제국들의 역할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격차는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하고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도전이 됩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 사이의 경제 격차 확대는 단순한 경쟁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협력과 혁신이 필수적임을 상기시킵니다. 미래의 경제 질서는 기술 혁신,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국제 협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모든 국가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10년 초반 유럽의 경제는 심각한 부채 위기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피그스라 불린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일부 국가들은 유로를 공용화폐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 지출을 줄이고 긴축 정책을 시행하며 경제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시기는 IT 혁명과 플랫폼 혁명이 본격화되며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경제적 우위를 점차 확대해갔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반해 유럽은 경제 회복을 위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기술 혁신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과거의 빠른 산업화와 기술 혁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반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은 단순히 과거의 성공 모델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IoT, 오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여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공학, 수학 STEM 분야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생 학습 체계를 강화하여 기존 직업인들도 새로운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유연한 노동시장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제구조의 변화와 기술 혁신은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노사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친환경 기술과 산업을 선도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교육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혁신과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경영인문학처 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영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